카드 수수료가 여타님 본인이 스스로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12억 좀 13억 좀 하던 약사님이 나 혼자를 좀 팔기 시작했어요. 하루 10건 나오면 40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성실 사업자로 넘어가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해서 내가 이 마진을 놓칠 거냐?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도 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우 회계사입니다. 신희망 회계사입니다. 네, 다이어트 약 요즘에 많아졌죠.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 약이 세무에 아니면 약국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1세대부터 이제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한 원래 약이었죠. 사실 그런 약들이 나오다가 이제 3세대 약까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좀 우려하는 것처럼 좀 많이 남발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약들이. 좀 신기하긴, 싹센다도 사실 주사인데 싹센다 때는 그렇게까지는 이게 그때 아니었는데. 부작용이 좀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세대 때는 진짜 부작용이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거의 이제 마흔자루까지 넘어오면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는 수준까지 왔으니까 이게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큰 유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약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님이 매입하는 약값도 비싸고 매출로도 되게 커요. 한 사람이 작게는 20만 원 후반에, 용량이 높은 거는 뭐 40만 원 후반까지 가요. 이거는 사실은 일반 약에 가깝죠. 그냥 비급의 약이죠 뭐. 그쵸, 비급의 약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그런 거죠. 수수료, 일단 첫 번째 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료가 약사님 본인이 스스로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1%대가 많으신 것 같아요. 1.5% 정도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거예요. 맞아요. 매출 높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매출 구간에 따라서 사실 카드 수수료는 다 다릅니다. 만약에 50만 원 결제했으면 7,500원이 이제 수수료인데 이 마진을 만약에 10,000원 했다. 그러면 마진 10,000원 중에 세율 뭐 30%다라고 하면 3,000원이 세금이고 7,500원이 카드 수수료니까 오히려 500원 손해인 거예요. 그죠? 근데 약사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어쨌든 마진은 결국 다 그냥 순이익으로 가서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만 원에 사서 40만 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그럼 5만 원의 마진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종합소득세에 가산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이 녹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5만 원 안에서. 어떤 사람은 30%고 어떤 사람은 뭐 15%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그럼 나는 거의 35만원짜리를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량이 늘어난다는 문제 있죠. 그리고 문제, 고객한테 40만 원의 카드를 긁었어요. 그러니까 40만 원의 매출이 늘어나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명이야. 네, 1,000명이 아주 잘 없긴 한데 하여튼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많으면 10명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여기가 약간 성지거나 되게 가격이 낮아가지고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보통은 성실 기준이 성실 사업자가 15억이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12억 좀 13억 좀 하던 약사님이 나 혼자를 좀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명씩 이제 원장님이 내는 거예요, 갑자기. 아, 이거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루에 10건 나오면 40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성실 사업자로 넘어가긴 해요. 성실 사업자라서 뭐 세금이 폭탄 나오는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세무적으로 좀 리스크가 커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다 해서 내가 이 마진을 놓칠 거냐?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세무 지킴의 사상은 가공경비를 넣지 않고 남들보다 더 절세하자라는 건데 흔히 말씀하시는 성실로 갔을 때 불리한 것은 가공경비 못 넣는다. 5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연차가 불리해지는 것인데 성실이라고 해서 5인 이상으로 꼭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건 빼고 그러면 나 혼자로만 더 많이 팔아가지고 15억 이상 돼서 성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무조건 더 나오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진 않고. 네, 가공경비만 없으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성실인 분들 예를 들어서 매출이 한 20억쯤 되는데 나 혼자로 팔아서 뭐 3, 40억이 되는 게 리스크가 없냐? 매출이 커 보긴 하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작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예. 물론 마진도 당연히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 소득률이라는 게 있죠. 소득률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많이 떨어지겠죠. 네, 15%인 약국이었는데 20억에 15%였다고 쳐요. 근데 40억에 마흔자루로 해서 이제 마진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마진율 자체가 사실 마흔자루는 무지 낮잖아요. 그러니까 소득률 자체가 갑자기 막 그냥 7%, 6% 떨어진 거예요. 가중평균 했는데 마흔자루가 만약에 5%다. 그러면 15%와 5%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7%, 8% 된 거죠. 그럼 세무서에서 볼 때는 조금 이상하게 볼 것 같긴 해요. 추이랑 다른 효과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약값도 올라갔고 매출도 올라갔고
소득률이 확 떨어졌다. 아마 소득률 때문에 모니터링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아예 리스크가 없냐? 없진 않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약값이 비싸고 뭐 한두 명만 사면 모르겠는데 연간으로 따면 수백 명이 사기 때문에 약값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죠. 왜냐면 한 사람당 한 2만 원 정도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1000명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사업을 할 때 이익적 측면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하는 거 맞긴 해요. 근데 세무적으로 아예 리스크가 없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성실이 아닐 때 성실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실인 사람은 소득률이 확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왜냐면 워낙 마진율이 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매출로 봤을 때는 사실 극단적으로 낮죠. 약간 갑자기 로컬 약국이 문전 약국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약값 비싼 약국으로 변하는 거죠. 갑자기. 뭐 매출이 증가하는 것, 뭐 성실로 바뀌는 것, 마원자료를 사는 것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을 수도 있는데 세무서에서 세무서 분들이 소득률이 급격히 감소한 거는 아마 기계적으로 들여다보긴 할 거예요. 그냥 추이가 이상하다 느껴지는 거죠. 좀 이상한데 뭔가 들여다볼만 하다라는 그냥 느낌이 드는 거고요. 이제 이게 지역 상품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약국의 경쟁력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이 다이어트 약 같아요. 사실은 지역 상품권이 되면 그 약국 간의 가격 비교를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디는 40만 원, 어디는 38만 원, 어디는 37만 원.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37만 원인데 사겠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런 상품권이에요. 지역 상품권. 거의 할인이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그 약국에서 원래 40만 원짜리인데 지역 상품권을 적용하면 3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몰리죠. 그래서 이 지역 상품권의 허들이 약국에서 추이로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긴 했어요. 다이어트 약 때문에. 왜냐면 어디 지역은 30억 기준, 어디 상품권은 또 50억 기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30억, 50억의 매출이 그 전년도보다 넘어버리면 그 지역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곳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또는 약국이 시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 안에 있으면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게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10% 할인이. 네, 그럼 또 할인이 되기도 하고. 그 처방전 이제 받으시는 약국 중에 측약국도 있고 아니면 1층 약국 2개가 있어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고유가 지원금 나왔잖아요. 30억 넘어가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맨날 오시는 단골들이 일단 이 약국이 30억 이상 본다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30억 매출이면 떼부자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일단 싫어하시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안 긁히니까 다음번에 올 때는 옆약국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단골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기준이 30억도 있고 20억도 있고 뭐 하지만 이런 거 좀 챙겨 가시려는 분들께서는 막 마원자로 뭐 이렇게 한 달에 뭐 500개 팔면 500만 원 벌어서 좋긴 하겠지만 이제 요걸 고민하시면서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것도 똑같이 매출액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그 여신협회랑 부가세 신고 기준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 기준이 결국 매출이에요. 작년에는 엄청 높았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1Q, 2Q 때는 매출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25년 온기 말고 25년 2기와 26년 1기로 다시 1년 해보자. 30억 떨어졌으니까 우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조금 다르긴 하고 심지어 자료를 보는 기준도 다른 데도 있어요. 맞아요. 어디는 이제 카드 내역으로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카드 내역은 약국하고 안 맞죠. 왜냐면 청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그런 기준이 다 달라서 지역 상품권이 선정되냐 안 되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구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30억 5천만 원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29억 8천만 원도 있을 텐데 소관부처에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소명할 기회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선정되면 마원자료 성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1년만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서 그 다음은 상품권 대상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어쨌든 1년 동안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약국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세무적 리스크 아예 없진 않고 올라가는 거 맞고 그리고 마진율 계산 잘해야 되고 상품권 대상이 될 수 있냐 없냐가 결국 이 약국이 성지로 되냐 안 되냐 이게 결정되기도 한다. 이 약들 몇 개 나왔는데 그 약 저희 쪽에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약사님들이. 빈출 질문 위주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유익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